만약이라는 말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째입니다. 생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꿈같이 현실 같지가 않아요. 저희는 지금도. 엄마가 그렇게 거기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실 줄은 아무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0.000분의 1도. 존경받는 아내이자 사남매의 버팀목이었던 어머니. 가족들은 그런 어머니의 죽음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머님이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요. 병원에 이제 가서 그 다리랑 검사를 받으셨는데 거기에 있는 의사가 다리뿐만 아니라 허리에도 협착증이 있다. 그래서 허리도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셔가지고 풍선 시술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 병원 측의 권유로 풍선 확장술을 비롯한 총 3가지 시술을 받았고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허리 시술이 끝나고 일주일 뒤에 야간에 이제 화장실 가셔서 쇼크가 한번 오셨고 회복이 되신 상태에서 병실로 왔는데 오시고 한 1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셨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심정지로 사망하셨어요. 사망 진단서에 따른 사인은 상세불명 심정지. 가족들은 현재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금보다 더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며 받았던 시술이 목숨을 앗아갈 것이라고 그 누가 예상했을까요? 그래, 수술도 아니고 시술이니까 남들도 다 가볍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야 하고 전혀 그 병원에서 엄마가 이렇게 주검이 돼서 저희에게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서승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척추관 협착증 하면 디스크만큼이나 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죠? 그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우리 뒤에서 만져지는 그 돌기뼈고요. 네. 이게 이제 배 쪽이고 여기가 이제 척추신경이 지나가는 척추신경관입니다. 척추관이네요. 예, 예. 네. 이걸 세로로 자른 장면을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여기가 넓어야 네.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병목 현상이 일어나듯이 이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척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그러니까 요 부위에서 눌리다 보니까 이제 다리가 저린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네, 어머님께서 받으셨던 풍선 확장술은 굉장히 간단한 시술이라고 병원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정확히 어떤 시술인가요? 예, 요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병변이 있는 허리 부위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꼬리뼈에서 관을 넣어가지고 좁아져 있는 그 협착증이 있는 부위까지 도달한 다음에 그 풍선을 부풀려가지고 좁아져 있는 부분을 늘려주는 그런 그 방법입니다. 풍선 확장술이 부작용은 없나요? 이게 위험한 시술은 아닌가요? 풍선 확장술 자체는 그렇게 무리가 가는 수술이 아니고 뭐 출혈도 거의 없고 수술이 무리가 돼서 그 환자분이 사망에 이른 거하고는 좀 관련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가족들은 이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이후에 이 의료진의 처치에 더 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현재 가족들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이후 응급처치에도 의문이 남기 때문인데요. 시간 타임을 보면 많이 늦은 거죠. 의사가 간호사한테 전화를 해서 1시 40분에 전원 조치를 했을 때 그때만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어도 어머니가 이상 증세를 보이다 심정지에 이를 때까지도 의사는 오지 않았으며 간호사들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당직 의사가 없었다는 거하고 골든타임을 간호사들을 하고 원무과 직원이 무작정 심폐소생술만 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완전히 이제 의식이 없고 이게 자가 호흡을 못 하시니까 그때서야 막 빨리 뭐 옆에 환자분들이 119 신고를 하니까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좀 불러달라고 자기네가 얘기를 하고 그때서야 119를 옮겼다는 게 저희는 병원 측에 완전히 이건 과실이라는 거죠. 119 신고마저 의료진이 아닌 다른 환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데요. 병원 측은 의료법상 당직 의무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가족들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평범한 날들이 너무도 어머님이 그립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저희를 곁을 떠나실 줄은 뭐 생각도 못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저희한테는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 가시는 순간까지 혼자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 옆에는 자식들도 없고 작별 인사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신 거예요. 네, 가족들은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떤가요? 네, 우선 새벽 당일에 벌어졌던 간호기록지 기록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시 15분을 보시면 속이 안 좋고 토할 것 같다고 하시고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고요. 1시 20분에는 환자 체한 것 같다 하시면서 가슴 답답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1시 30분에 심전도를 촬영했는데요.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심전도 소견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의료진이 그러니까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무렵에 전원을 빨리 결정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네. 그 간호사만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실제 119에 신고한 것은 1시 50분이고 병원에 도착한 것은 2시가 넘어서입니다. 입원한 환자가 있는 가운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처치가 좀 늦어진 점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빨리 상급병원으로 옮겨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남는 것 같은데 네네. 교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자분 증상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심근경색에 의한 그 원인으로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빨리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응급조치가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의료법에서는 당직 의료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병원에서는 당직 의료인으로 간호사를 뒀던 것 같습니다. 의사를 두지 못해서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네. 네, 병원 가시 인정될 경우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망 당시 65세이기 때문에 소극적 손해가 인정이 되지 않고요. 적극적인 손해 비용으로 장례 비용이 인정되는데 통상 법원에서는 500만 원을 인정하고 있고요. 정신적인 손해 비용으로는 망인에게는 2,500만 원, 그리고 자녀들에는 각각 500만 원씩 해서 도합한다고 한다면 총 배상 금액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배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 분쟁 차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